금요일날 요청이 좀 많이 들어왔던 부천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천의 위치는 여기죠. 그래서 서울과 인접해 있는데 광명이랑 부천은 조금 다른 점. 서울에서 택시 잡으면요, 부천은 거기 좀 안 가요. 근데 광명은 거부를 못합니다. 생활권이 여기는 거의 서울 생활권이라면 부천은 경기도 생활권이다. 똑같이 인접이 돼 있어도. 이런 점이 있고요. 서쪽에 인천, 북쪽에 김포, 이런 형식으로, 동쪽에 광명, 남쪽에 시흥, 이런 형식으로 접해 있죠. 자, 그랬을 때 보시면은 최초로 구 없앤 부천시에서 구가 있었죠. 뭐 원미구도 있고, 뭐 옛날에 되게 어렸을 때는 중구, 남구 두 개 있었죠. 왜 북구가 아니라 중구인지 모르겠지만 위쪽은 중구, 밑에는 남구 이렇게 있었는데 요즘엔 구 없애고 동으로만 하고 있죠. 그래서 서울 양천 구로랑 인접해 있다. 그래서 보면은 철도는 많아요. 지금 뭐 이렇게 지나가는 GTX B노선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인선 지나고 있죠. 경인선 1호선, 그 다음에 뭐 7호선 이런 것들 지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뭐 광역철도들이 예정되어 있다. 자, 그랬을 때 뭐 사업체 수는 9만 개, 종사자 수는 32만 명 정도 있고요. 부천, 오정동 이런 쪽에 많이 있다. 그래서 제조업이나 기계공업 중심적으로 되어 있다. 보시면은 여기 상동 터미널도 있고요. 상권이 하나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쪽 중심으로도 많이 떴고, 상동, 중동. 그 다음에 또 이야기 많이 나오던 뭐 옥길지구 이런 데도 많이 떴고. 그래서 이런 쪽으로 위주로 자족시설이 있지만 대부분은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죠. 저기 자족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학군을 보면요, 학생 수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요새는 총체적으로 학생 수요가 줄고 있다. 이거는 부천만의 일이 아니라 출산율이 줄어든 지 한참 됐죠.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당연히 학생 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학금당 인원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이거는 뭐 부천뿐만이 아니라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에 빠지는 데는 계속 빠지고, 이상한 소리였죠. 올라가는 데는 계속 과밀학급이 될 것이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거지. 자, 그랬을 때 부천의 이슈는요, 일단은 대장신도시가 있죠. 여기 대장지구. 그래서 인천 계양지구, 그 다음에 부천 대장지구 이쪽에 들어오는데, 대장지구가 3기 신도시 중에서 조금 안 좋은 입지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이런 게 안 들어옵니다. 이런 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뭐 환승센터 이런 거는 만들더라도 일단은 그게 안 들어오는 거죠. 지하철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3기 신도시 중에서 좀 마이너스인 요소가 있다. 멀진 않지만. 지금 보면 3기 신도시는 내년에 조성 공사 착공하고 25년부터 분양을 할 거예요. 사전 청약 같은 건 좀 봐야 되겠지만 이때쯤 되면은 분양가는 많이 떨어져 있을 거다. 아무리 공공택지고 아무리 민간택지고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는 기타적인 이야기고, 공공택지도요, 건설사들이 낙찰 받아서 지어요. 그 다음에 분양을 팔아야 돼요. 그런데 인근 시세보다 비싸요. 그러면 사전청약 받았던 사람들이라도 본청약 때 가서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공공택지도 분양가가 굉장히 거품이 끼어있다. 분양가 상한제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분양가 상한제 인근에 비해서 얼마나 싸요? 싸봤자 한 20%, 30%. 집값 떨어지는 거는 올라간 거에 비하면 정상화 되려면 한 40, 50% 떨어져야 되는데 절대 안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 하락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죠? 거의 뭐 한 1년 정도 됐고, 약보합 빼고 본격적인 하락기는 8월부터죠. 그럼 이제 3개월 됐는데 이미 마피가 나오는 동네들도 있다. 물론 2기 신도시에서 안 좋은 입지로 유명한 곳들이었고 당시에 미분양이 났던 곳들이지만 이게 더 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는 어떻게 돼요? 떨어지기 시작하면 거품 낀 분양가 밑으로 떨어지는 건 일도 아니다. 저희가 말씀드리지만요, 3기 신도시는 공공 분양에 한해서 사전 청약 정도만 받으셔라. 그거는 걱정이 되시는 분들만, 집값이 안 떨어질 것 같아요, 떨어져도 분양가보다 높게 될 것 같아요, 이런 분들만 받으셔라. 그때 본청약 때 가서 보시면은 내가 괜한 걱정을 했구나 느낄 수 있고, 그때 본청약 때 취소하시면요, 줍줍이라고 불리는 무순위 청약처럼 청약 통장이 날아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만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무슨 말이 생겼어요? 부천에 거품이 제일 많이 생겼을 때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단어인데, 이부망천. 이게 원래는 굉장히 안 좋은 뜻이죠. 이혼하면 뭐 부천이고 망하면 인천 뭐 해가지고 굉장히 안 좋은 뜻이다. 말 같지도 않은 거. 지역 비하적인 발언이고. 그런데 요 이부망천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21년도에? 이때 막 말 많이 만들어냈죠? 뭐라 그랬어요? 이젠 부천도 못 가고 망설이면 인천도 못 간다. 이런 식으로 이부망천이다. 이런 식으로 부추겼죠. 전용84가 15억 근접. 심상치 않은 경기 부천 아파트가.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솔직히 굉장히 안 좋아하는 단어긴 하지만요. 이제는 거꾸로 되겠죠. 아, 부천에 집 샀다가 맨날 싸워서 이혼하게 생겼어요. 인천에 집 샀다가 집값 뚝 떨어져서 망하게 생겼어요. 거꾸로 가는 거죠, 이제. 저런 식으로 부추겨서. 그러니까 이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됐다고. 조정대상지역이 해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요. 시장이 박살났다는 거예요. 시장이 박살났으니까 조정대상지역을 해제를 하는 거다. 시장이 안 박살났는데 아직도 올라갈 것 같다는 심리가 굉장히 많은데 풀어주겠어요? 제정신이라면? 물론 좀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 완화 정책도 많이 쓰긴 하지만 그거는 여론이 안 받쳐줘도 안 되죠. 그랬을 때 보시면은 포기했는데 진입장벽이 많이 낮아졌다. 무슨 소리예요? 언론은 어디 편이다? 어떤 인간은 언론이 조회수 쫓아가기 때문에 하락 조장을 과하게 하고 있는 거고 지금은 급매물만 거래되고 있을 뿐이다. 언론이 그렇게 떠들어대는 게 문제다. 올라갈 때면 그딴 소리 안 했냐. 언론은 집값 올라가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는 이유는요. 집을 산 사람들, 유주택자들 편이 아니라서 그래요. 다주택자들 편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강남 쪽 이런 쪽을 많이 띄우는 이유는 거기에 관훈클럽이라고 전현직 언론 고위직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데 띄워준다고 하더라도요. 언론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기사를 조정한다기보다는요.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건설사로부터 굉장히 많은 광고비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되도 않는 보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으로요. 예전에 그 한 조합장님이 말씀하셨죠? 아크릴 리버파크에 거기서 했을 때 8억 이 정도 매물 나오는데 담합해가지고 매물 싹 다 내리고 한 24억씩 올려요. 그래놓고서 공인중개사들한테 최초로 파는 사람한테 1억 때려주겠다. 1억 수수료 주고 파는 것마다 한 1,000만 원씩 수수료 추가로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요. 거래가 되죠? 그거를 가가지고 대서특필하고 있어요. 여기 얼마에 거래했다. 인재 대장주다. 언론의 역할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담합해서 억지로 가격 올린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죠. 지들도 돈 받았으니까. 언론사에다가도 돈 뿌리고 다녔으니까. 그렇게 해도 조합에서 없는 이득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론은 건설사들 편이에요. 자기들한테 광고 주는 편. 근데 무주택자들이 집값 떨어졌다고 해주세요. 무주택자 연합에서 광고하고 그러진 않죠. 그러니까 언론 욕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론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고. 근데 규제 해제에도 광명, 부천 등은 1%대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 구 없앤다더니 부천시와 안양동안구 이런 데도 1%씩 하락하고 있다. 광명도 보면 어때요? 철산동 이런 데가 상권 제대로 형성되어 있죠. 광명동. 학군이나. 이런 신축 위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신축 위주로 거품이 많이 꼈기 때문이죠. 자, 매매 전세 가격 지수 보면 어때요? 하락폭이 거세지고 있죠. 오히려 8월에 한 차례, 그 다음에 10월에 다시 더 크게 한 차례. 이렇게 다뤄지고 있다. 전세가 역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락을 주장하는 유튜버 중에서도요. 일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주택자들은 괜찮다. 다주택자들은 내가 대출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영끌한 사람들이 위험하다. 그래서 집값 떨어진 건 영끌한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왜 전세가 떨어지는 거랑 매매가 떨어지는 게 거의 비례해서 들어갈까요? 이걸 보시면은 갭투기한 사람들이 무너지면서 집값이 떨어진다는 것들이 제대로 보이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매매가와 전세가가 동시에 떨어지는 게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2008년이 오히려 그때 전세자금 대출을 풀고 금리를 확 낮춰서 그때가 이례적인 상황이 나왔던 거고 거래량이 많은데도 띄엄띄엄 되고 있죠. 도시형 이런 거 빼고 거래량 많은 단지들 뽑아봤다. 그랬더니 여기도 거래량은 많지만 떨어지죠. 물론 이때에 비하면 거래량은 줄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서 집값이 오를 것이다. 거래량이 늘어나는 거는 심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금매만 거래되고 있지만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조정량이 끝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랑은 다르게 거래량이 많은 지역도 그나마 많은 단지들도 하락폭은 심해지고 있다. 그리고 최종 거래가 7억 2천인데 호가는 더 떨어져 있죠. 최종 거래가 5억 6천. 여기는 그거보단 높지만 그 전의 호가들보다는 호가가 많이 떨어져 있다. 즉 요거는 안 팔리고 요거 정도는 돼야 팔린다는 거죠. 요거 어쩌다 거래했지만 요 가격에도 지금은 안 팔리는 수준이다. 역시 전세가 하락폭이 큰 단지일수록 하락폭이 커지죠. 여기는 조금 떨어지고 멈추니까 멈춘 거고. 근데 앞으로 전세가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중동 가봅시다. 중동 상동. 최고가 7억 4천 찍었는데 최종 5억 9천에 거래됐죠. 8억 2,500 찍었는데 6억 2,500. 2억 떨어졌죠. 그 다음에 여기도 13억 찍었는데 9억. 호가는 10억, 7억 5천, 5억 8천.
이렇게 나와있죠. 여기는 오히려 호가 낮아졌고, 여기는 직거래라고 뻗치는 거고, 뭐 여기는 너무 떨어졌다, 요거 특수거래다, 뻗치자 하는 건데 멀지 않았다는 거죠. 역시 전세가 영향이 많이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뭐 센트럴파크 푸르지오, 여기도 14억 8천에서 10억 5천까지, 7억 2천에서 4억 7천 5백까지 뚝뚝 떨어지고 있죠. 8억 6천에서 6억 4천까지 최종 거래가 이렇게 나오고 있고, 호가도 자 더 낮은 호가죠. 여기는 높지만 여기도 더 낮은 호가죠. 이러고 있다. 옷길류가 말씀해달라고 했는데 옷길이 지금 상황이 이래요. 왜? 이렇게 올랐으니까. 되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는 게요, 올라갈 때는요 한두 거래 가지고 막 억 단위로 뛰어도 그거는 막 폭등한다 와 가자 하던 인간들이 요즘 와가지고 무슨 이야기예요? 한두 개 급매된 거 가지고 가격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한두 개 신고가 찍은 거 가지고 집값 계속 올라간다고 조장하던 인간들이. 영끌 오적 중에 그런 사람들 되게 많죠. 아니면 영끌 오적 추계에는 못 들어갔지만 더 심한 사람들도 많죠. 전세 역시 많이 떨어지고 있다. 부천은 지금 보시면은 전세가율 자체가 거의 유지되면서 떨어지고 있는데 전세가율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어요. 깡통 전세는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세가율은 높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한 5, 60% 정도는 들어가셔야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지금 어느 정도 떨어진 가격입니다. 거래량 역시 똑같죠. 윤석열 정부 들어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 기대감 쭉 빠졌다가 규제지역 해제되나? 해제됐는데 별거 없음. 이런 느낌인 거죠. 자, 매물 많이 늘었습니다. 전세, 월세, 전월세 대란이 역으로 나고 있고, 공급 부족은 개뿔, 공급이 과잉되고 있다. 역시 미분양 많이 늘어났죠. 조금 뭐 줄긴 하는데 미분양이 뭐 이랬다가 지금 200건 넘었다가 몇 개씩 소진되고 있는데, 내년엔 더 공급이 많다. 공급 과잉이다. 분양은 얼마 없죠. 1기 신도시, 중동 신도시 해가지고 중심으로 좀 구도심이 이미 형성되어 있고요. 들어올 곳이 없으니까 대장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분양이 많이 될 상황은 아니다. 3기 신도시 이후에는 나중에 뭐 재건축이나 지어지면은 들어올 건데, 이미 어느 정도 다 수요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기서 급작스럽게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은 없죠. 대장 신도시 들어올 때나 수요가 확 늘어난 정도이고, 그렇게만 보시면 되겠더라. 수요가 확 늘어나려면요 자족시설이 유치가 되든가 아니면은 대단한 학군이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런데 학군은 이미 다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고, 대장 쪽에 이제 만드는 건 거기에 들어오는 아파트로 충당하겠죠. 그러면은 공급 부족이라든가 이런 사태가 일어나겠느냐. 자, 인구는 이제 증가세는 슬슬 줄어들고 있고요. 역시 젊은 인구 빠지고 노인 인구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국이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요 조용히 올랐죠. 막 엄청나게 띄우진 않았다. 서울에서 풍선 효과 퍼질 때 수원, 용인, 성남, 오산, 동탄, 평택, 뭐 양주 쪽도 띄웠고요. 그 다음에 뭐 저기 파주 운정 쪽, 그 다음에 뭐 양주 옥정이라든가 뭐 의정부도 띄우고. 그런데 기사에서 거론이 많이 되지 않아도 조용히 올라가는 지역들이 몇 군데가 있었다. 구리 같은 경우도 많이 언급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뭐 부천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언급은 안 됐죠. 오히려 옆에 인천이 많이 언급이 됐지. 그래서 조용히 올라갔다가요 지금도 조용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기사는 잘 안 내죠. 왜? 별로? 아까 봤지만 분양이 얼마 없죠. 분양이 얼마 없으니까 기사화할 필요 있어요? 별로? 기사화를 안 하죠. 언론에서. 왜? 건설사들이 거기다 뭐 지어가지고 뭐 해야지 뭐 띄우고 뭐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렇게 조용히 뜬 지역들도 조용히 빠지고 있다. 언론에서 난리쳐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수도권 전반적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고, 많이 올라간 데는 많이 떨어지는 거고요. 적당히 올라간 데는 적당히 떨어지는데, 부천도 서울 인접해서 많이 올라갔으니까 많이 떨어지는 거다. 더 거품이 빠질 부분은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전세 매매 계속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